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2022년 호랑이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와 함께 하시는 분들 특히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넘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USB PNP 제너릭 드라이버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제부터 이제 내용이 좀 바뀌게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제를 삼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거의 유력한 내용으로 파워 쪽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돼서 보통 드라이브 개발자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원 관리인데, 그 전원 관리 부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전력과 관련된 부분, 즉 전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USB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같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65편이 되겠습니다. 벌써 65편이네요. 오늘은 윈도우와 USB 드라이버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 USB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배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화를 시키고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의미를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든다면 어느 정도 USB 통신에 대한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PNP 제넥 드라이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은 벌크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벌크 USB 통신을 한다는 것은 이 외에 나머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나머지라고 하면 어떻게 있을까요? 인터럽트 통신, 또 아이소코너스 통신, 또 컨트롤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벌크 통신, 그것도 벌크 아웃에 대해서만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실습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 장비 기억나시나요? 이 장비? 이 USB 시리얼 장비죠. 저는 오늘 이 USB 시리얼 장비를 가지고 벌크아웃을 할 거예요. 뭐 이 장비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임의의 장비 중에서 이 벌크 장비를 하나 골랐기 때문에 이 USB 시리얼 장비가 가지고 있는 벌크 아웃 엔드 포인트를 향해서 데이터를 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16바이트만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64편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65편도 마찬가지고 드라이버 코드가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사용하셨던 예제에서 어플리케이션만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해 가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벌크 USB 어떻게 통신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은 URB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URB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앞서서 다뤄봤던 URB 중에는 여기에 있는 디스크립터 리퀘스트,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디스크립터 리퀘스트.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크립터 리퀘스트를 가지고 getDescriptor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set configuration, 즉 select configuration URB를 만들어서 우리가 select 작업을 했었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걸 통해서 파이프 핸들이라는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파이프 핸들. 아이고 파이프 핸들. 그래서 이 파이프 핸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벌크 통신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벌크 통신을 하거나 또는 인터럽트 통신을 하는 두 가지 경우는 다 같은 URB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 URB 언더바 벌크 오어 인터럽트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조체 이름이. 그러니까 벌크 통신을 하거나 인터럽트 통신을 하거나 이것들은 전부 같은 URB 포맷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URB는 결국 USB 트랜스퍼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벌크 USB를 하기 위한 URB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URB 구조체 중에 이 URB 벌크 인터럽트 트랜스퍼라는 구조체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헤더가 일단 자리 잡고 있고요. 헤더. 그 다음 그 아래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파이프 핸들이 보이죠. 파이프 핸들. 이 파이프 핸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이프 핸들이. 우리는 파이프 핸들을 구해서 이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크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벌크아웃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응되는 파이프 핸들을 구해와서 그걸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할 때 쓰는 트랜스퍼 플래그가 있습니다. 자, 방향이라고 하면 결국 데이터가 써지는 방향이냐 아니면 데이터가 읽혀지는 방향이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플래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길이가 되겠죠. 트랜스퍼를 할 데이터의 길이가 몇 바이트냐. 자, 우리는 지금 16바이트 통신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6바이트면 여기가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벌크 통신에 사용할 버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벌크 통신을 할 것이냐, 그 버퍼의 주소가 되고요. 그 주소는 가상 주소 형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MDL이라는 게 쓸 수 있는데 일단 MDL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URB 링크는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이와 같은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채우시면은 쉽게 벌크 아웃이 가능한 그런 URB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4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64편 동영상에서 파이프 핸들을 먼저 구하는 작업들을 알려드리죠. 그렇죠? 우리도 역시 이 파이프 핸들을 먼저 구해야만 그 파이프 핸들을 가지고 이제 벌크 통신을 할 수 있는 URB를 채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 핸들이 구해졌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URB를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먼저 URB를 이렇게 스트럭처 구조체 사이즈만큼 메모리 할당을 해야겠지요. 그런 다음에 그 메모리의 내용을 깨끗이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풋 버퍼 랭스와 아웃풋 버퍼 랭스를 이 구조체 크기에 딱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URB 구조체의 내용을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작업들은 앞에서 우리가 Select Configuration URB라든지 Get Descriptor URB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URB의 구조체의 내용을 채워주는데 이때 반드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내용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URB 헤더의 펑션 부분에다가 지금 이 URB는 벌크 통신 또는 인터럽트 통신을 위한 URB다 라는 말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랭스 부분에는 이 구조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파이프 핸들이죠. 이 앞 단계 코드에서 우리는 파이프 핸들을 구할 거예요. 그 파이프 핸들 값을 정확하게 이곳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벌크 아웃 파이프 핸들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벌크 아웃 통신을 할 거니까 벌크 아웃 파이프 핸들 값을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벌크 아웃에 사용할 데이터, 벌크 데이터의 버퍼 주소가 되겠고, 거기 들어있는 데이터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래그에다가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벌크 통신을 통해서 쓰려고 한다 또는 읽으려고 한다 이런 것을 구분해 주는 플래그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URB를 준비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URB를 버스 드라이버에게 접수하기만 하면 성공적으로 벌크아웃 통신이 되는 거죠. 자, 소스 코드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소스 코드 내용은 우리가 바로 64편에서 배웠던 소스 코드에서 추가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4편에서는 do job for USB device라는 함수가 있었고, 그 함수에서는 select configuration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64편의 동영상입니다.
자, 그럼 65편 오늘은 이 셀렉트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파이프 핸들을 가지고 벌크화 통신을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64번 예제 마지막 끝나는 데까지 한번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부 다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자, 요 아래쯤에 가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트F 출력을 할 때 기억나십니까? 파이프에 대한 엔드포인트 방향과 그 다음에 파이프 핸들 그리고 벌크인지 아이소크로너스인지 인터럽트인지를 출력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때 벌크라면 그 엔드포인트에 대한 파이프 핸들이 벌크 쪽이라면 그때 그 방향이 아웃방향으로 확실하다라면 그때 얻어낸 파이프 핸들을 이렇게 따로 전역 지역 변수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파이프 핸들, 벌크 아웃으로 사용되는 파이프 핸들 값이 구해진다면 그걸 여기다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진 파이프 핸들 값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바로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가 되는 거죠. 533번째 라인 이후로 추가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URB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내용을 0으로 지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URB 구조체를 세팅을 하죠. 그쵸?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개의 필드를 채우고 있죠. 이때 바로 이 벌크와 파이프 핸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 컨트롤을 불러서 제네릭 드라이버에게 이것을 보내게 되면 PNP 제네릭 드라이버는 이것을 버스 드라이버에게 접수를 하게 될 것이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요청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URB 구조체의 트랜스퍼 랭스입니다. 자, 이 트랜스퍼 랭스는 요청할 때는 요청 크기고요. 작업이 끝났을 때는 수행이 끝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할 때는 요청 크기, 작업이 끝나면 얼마큼 처리가 됐다는 결과를 담는 크기, 수행 크기.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6바이트의 벌크아웃을 요청을 했더니 디바이스 쪽에서 얼마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시 똑같은 필드를 제가 출력을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큼이 수행되었는지, 수행된 결과는 몇 바이트인지를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어때요? 제가 이제 미리 작성된 코드다 보니까 간단하게 보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 URB 구조체를 채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URB들이 있었죠. 그죠? 앞에 잠깐 올라가 보자면 나머지 URB들이 이게 쭉 있어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도움말을 찾아서 인터넷을 찾아서 보시면 각각의 구조체들을 채우는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씩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URB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은 늘 그렇듯이 가상머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을 일단 올려놓도록 하죠. 자, 가상머신에 제가 이제 방금 빌드한 어플리케이션, 콜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현재 64번째 예제에서도 그대로 사용된 드라이버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건 진짜 USB 디바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USB 시리얼 장치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드라이버로 설치한 뒤, 그 뒤로부터 지금 저희는 어플리케이션만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웠던 이 콜드라이버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부분은 이전에 다 배웠던 내용 그대로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죠.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USB 시리얼 장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시면 엔드포인트가 2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잠깐 확대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포인트가 지금 보면 2개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81번, 하나는 2번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81번 주소를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는 벌크인이고요. 2번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는 벌크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셀렉트 컨피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파이프 핸들이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벌크 인 파이프 핸들이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아웃 방향으로 되어 있는 벌크 아웃 파이프 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요 파이프 핸들을 가지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벌크 아웃이라는 트랜스퍼를 시켜본 거예요. 16바이트를.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출력이 됐습니까? 16바이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라는 결과를 출력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성공적인 통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로써 USB를 다루는 시간은 다 끝났어요. 우리는 PCI를 다뤄봤었고, 또 I2C도 다뤄봤죠? I2C가 아니라 GPI요. I2C는 못 다뤄봤는데 큰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스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PCI나 PCI 익스프레스 그리고 GPIO를 다뤄봤죠. 그리고 오늘까지 USB를 다뤘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어떤 식으로 드라이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잡았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파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전력 관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전원 관리 또는 전력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소화하시고 나면 그 뒤로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드라이버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뭐 마치 뭐 대단한 걸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든다면 과감하게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아직도 많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서, 정말로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 윈도우즈 연대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너무 다급하게 이렇게 또 조급하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서 하시다 보면 아,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 때가 오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좀 부족했지만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